너 거기에 뭐 넣는 거야? 여기는 한국의 어떤 가정집. 한국인 여성과 뉴질랜드 여성 둘이서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내 한국인 여성이 갑자기 입을 벌리고 있는 상자에 뭔가를 넣기 시작하자 그 장면을 목격한 뉴질랜드 여성은 충격을 받고 마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목격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나예요. 저는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도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태어나고 자랐답니다. 뉴질랜드는 깨끗한 자연과 여유로운 삶의 질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살던 크라이스트처치도 평화롭고 쾌적한 도시였죠. 아버지는 제가 자랄 때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 중 한 곳의 뉴질랜드 지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언제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따뜻한 분이셨죠. 어머니 역시 정성껏 가족을 돌보며 보금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회사에서 중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1년 동안 아버지 혼자 중국에서 근무하실 줄 알았죠. 하지만 막상 1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보니 너무 긴 시간이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희 가족은 모두 중국에 가기로 결정했답니다. 낯선 타국 생활을 하기도 힘들 텐데 아버지 혼자 적응하시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 다 같이 가기로 정했죠. 그렇게 저희는 모두 중국행을 택하게 되었어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드디어 우리 가족은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구름을 내려다보며 괜히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장시간 비행 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생각한 것보다 공항이 웅장하더라고요.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입국 심사대를 거쳐서 밖으로 나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여기가 진짜 중국이 맞는 건지 괜한 착각이 들더라고요. 늘 뉴스에서 보던 중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노후되고 더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편견이 무색할 만큼 공항은 쾌적하고 세련되어 보이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첫인상도 잠시 곧바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제공해준 숙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 택시를 탔는데 원하지도 않은 중국 택시의 민낯을 보게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정말 당장 뛰쳐내리고 싶을 정도였죠. 택시기사의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인상이 나쁘지 않아 보였거든요. 택시가 출발하자 기사 아저씨는 저희 가족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아버지는 중국으로 파견 가시게 되면서 급하게 중국어를 배우셔서 그런지 그나마 기사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빼고 나머지 가족들은 중국어를 하나도 몰랐기에 아버지가 통역을 해주는 정도만 겨우 알아들었죠. 저는 쭈뼛거리며 기사 아저씨 눈치만 살폈어요. 어색한 미소를 짓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갑자기 차 안에서 냄새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기사 아저씨를 쳐다보니 아저씨가 담배를 꺼내 물더니 차 안에서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말이죠.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죠. 뉴질랜드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기사가 담배를 태워서 차 안에 연기가 가득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독한 연기가 목구멍을 엄청 자극했죠. 가족들도 눈살을 찌푸리며 괴로워했어요. 창문을 열고 싶었지만 밖에는 매연과 미세먼지가 가득해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상황이 어찌되나 지켜보던 중 또 한 번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차가 막히자 기사가 갑자기 차선을 이탈해 인도와 차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난폭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오토바이와 행인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과속으로 내달렸죠. 저는 차 안에서 뭘 잡을 게 없나 계속 두리번거리다가 창문 위에 있는 손잡이를 두 손으로 겨우 잡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다니까요. 아버지는 기사에게 천천히 가라고 중국어로 소리쳤지만 아예 통하지 않더라고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눈을 질끈 감고 버티다 보니 겨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사가 요구한 요금을 듣고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버지가 검색해서 알아본 택시 요금의 4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하는 거 있죠? 아버지가 계속 택시기사의 말을 통역해줘서 알아들을 수 있었죠. 혹시 몰라 미터기를 확인해봤는데 100위안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465위안이라니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럴 리가 없다며 따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기사는 태연하게 할증이 붙었다며
우기더라고요. 목소리를 높이고 눈썹을 치켜 세우는 걸 보니 약삭빠른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아버지가 계속해서 따지자 기사는 결국 465위안에서 400위안으로 깎아주겠다면서 선심 쓰는 척을 했고, 결국 아버지도 더 이상 신랑이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는지 기사가 부른 바가지 요금을 그대로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답니다. 정신없이 캐리어를 끌고 숙소로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아까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너무 실망스러움만 가득했어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느꼈던 기대감과 환상은 산산이 깨지고 중국에 대해 안 좋은 인상만 자리 잡게 되었죠. 중국 택시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을 뒤로하고 겨우 숙소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리 창문을 활짝 열어도 아까 맡았던 담배 연기 냄새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택시에서 맡은 담배 냄새가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밴 것 같았죠. 게다가 난폭운전으로 인한 멀미까지 겹치면서 속이 울렁거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화장실로 뛰어가 몇 번이고 토를 해야 했답니다. 한동안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와 토닥여 주셨지만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중국에 온 첫날부터 이렇게 고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루 종일 멀미로 고생하느라 밥맛도 없었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무엇보다 택시에서 밴 담배 냄새가 온몸에 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불쾌했어요. 씻고 또 씻어도 담배 냄새가 잘 가시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어찌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이불 속에 파묻혀 잠들려고 해도 자꾸만 택시 안에서 있었던 일만 생각났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죠. 부모님 덕분에 간신히 중국 생활에 적응한 후 바로 중국 국제학교에 입학 등록을 했어요. 하지만 이 학교는 아파트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셔틀버스를 타려 했지만 저희 집이 노선에서 너무 벗어난 곳에 있어서 결국 포기해야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야 했죠. 만약 제가 살던 뉴질랜드였으면 크게 어려울 일도 아니었겠지만 중국의 지하철역은 저에겐 미로 찾기나 다름없었어요. 일단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부터가 뉴질랜드와 다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냐고요? 표지판에 적힌 영어는 그저 중국어 발음을 영어 알파벳으로 나열해 놓은 것뿐이었거든요. 영어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어눌하고 부자연스러운 표현들로 적혀 있어 보자마자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안내 표지판과 사투를 벌이다 개찰구 앞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찰구 앞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중국에서는 지하철을 타려면 반드시 여관에 설치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거든요. 금속 탐지기를 지나 가방 검사까지 마쳤는데 날카로운 눈빛의 보안 요원들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거 있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유독 저에게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승객들은 그냥 통과시켜주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은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제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와 온몸을 꼼꼼히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몸에 손까지 대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강압적인 보안 요원의 태도에 죄지은 사람 마냥 위축되어 버렸다니까요. 설상가상 그 보안 요원의 입에선 끔찍한 입냄새가 풍겨왔어요. 저에게 말을 할 때마다 토할 것만 같았답니다. 진짜 그 순간에는 눈을 질끈 감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어요. 지옥 같은 보안 검색을 겪고 나서야 간신히 지하철에 탈 수 있었죠. 앞으로 매일같이 저 끔찍한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니 그저 막막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차라리 지하철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나마 지하철이 가장 빠르고 편한 수단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택시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탈 수 없었고 버스는 노선도 복잡하고 배차 간격도 긴데다 말도 안 통해서 괜히 길을 잃으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탈 수 없었죠. 이렇게 힘겹게 중국에서의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맛있는 걸 먹으며 기분 전환을 해보자는 생각에서였죠. 근처 번화가에 유명하다는 식당을 찾아갔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식당이었죠.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앉았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보이는 주방의 벽면과 천장, 그리고 조리대 주변이 모두 기름때로 까맣게 얼룩져 있던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요리를 한다는 사람이 주방을 저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고 말았어요. 진짜 그때 본 그 주방은
마치 몇 년 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니까요. 부모님께 조용히 귓속말로 주방 쪽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기겁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얼른 나가자고 저를 재촉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가방을 들고 누구보다 빠르게 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나서려는 찰나 갑자기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장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저희 가족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중국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아저씨의 표정과 몸짓을 자세히 보니 좋은 소리는 아니겠구나.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저희가 음식도 먹지 않고 가려고 해서 화가 난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고래고래 소리치며 다가오는 바람에 우리는 식당에서 재빨리 멀리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뒤에서 난리법석 피우는 사장의 목소리가 등 뒤로 꽂혔지만 일단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었죠. 중국에 온 뒤로 가장 당혹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위생 상태도 그렇고 사장의 태도도 별로고 정말 불쾌한 일 가득이더라고요. 중국에서의 삶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괴로운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식당에서 겪은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로 저는 혼자서는 어디 가기가 두려울 정도가 되었죠. 어머니가 장을 보거나 가족들끼리 외식할 때에만 같이 밖을 돌아다닐 수 있었답니다. 그쯤에 아버지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들어오시면 늘 피곤한 얼굴로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께서도 뉴질랜드에서 있었을 때와 다르게 중국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한다고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꼬박 한 달을 버텼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살다 보니 시간이 답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한계에 다다른 저희 가족은 중국에서 더는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버지는 도저히 여기서 더 버틸 자신이 없다며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셨죠. 엄마와 저는 아버지께서 그런 결정을 하시는데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중국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회사에 사직이사를 전달하자 회사에선 뜻밖의 제안을 해왔어요. 아예 퇴사할 바엔 중국에서 한국으로 발령지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였죠. 저와 어머니는 한국 하면서 의아했어요. 중국하고 뭐가 다를까 싶었죠.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같은 아시아권 국가니까 결국엔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만 짐작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행에는 그리 내켜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아예 뉴질랜드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싶기도 했고요. 이 생각을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아버지께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와 제 반응을 보시더니 제안 하나를 하셨죠. 이왕 한국에 가게 된 거 주위 사람들이 한국은 살기 좋다고 많이 추천했으니 한번 가서 살아는 보자고 말이에요. 만약 한국에 가서도 중국처럼 힘들면 그땐 진짜 이직을 해서라도 뉴질랜드로 돌아갈 거니 걱정 말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정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중국에 처음 갈 때에는 훨씬 기대되고 설레었는데 중국에서 겪은 일 때문인지 한국에 가는 길은 그다지 설렘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개방감과 청결함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중국 공항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출입국 수속을 밟는 내내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직원들 모두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는 모습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중국에서는 단 한 번도 누군가 줄을 서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천공항을 벗어나 한국에서의 첫 목적지인 숙소로 향하기 위해선 택시를 타야만 했어요. 순간 중국에서의 끔찍한 경험이 스쳐 지나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아버지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내비쳤어요. 우리는 조심스레 택시 승강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하지만 택시 앞에 섰을 때 저희 가족은 모두 동시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에서 봤던 좁디좁은 택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한국의 택시의 크기는 생각보다 엄청 컸고 벤처럼 널찍한 차체의 깔끔한 외관이 인상적이었어요. 밖에는 귀여운 캐릭터까지 그려져 있었죠. 한눈에 봐도 승차감이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넉넉한 트렁크 덕분에 우리 가족의 캐리어도 무리 없이 실을 수 있었죠. 안심이 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괜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차가 크고 좋아봤자 운전기사가 막 굴면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택시에 탑승하는 내내 운전기사에 대해 온갖 상상을 하며 긴장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 아저씨는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짐을 싣는 것도 도와주시고 정중하게 인사까지 해주시는 걸 보고 긴장이 살짝 풀리더라고요. 무엇보다 담배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택시가 출발하자 아저씨는 우리 가족과 간간히 대화를 나누려 하셨어요. 그런데 중국과는 달리 영어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유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운전 중에도 과속이나 난폭운전은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신호도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모습에서 안전의식이 느껴졌죠. 우리는 처음으로 택시 안에서 여유롭게 창밖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해 요금을 치를 때 또 한 번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저씨가 달라고 한 금액이 딱 미터기에 나온 요금이었거든요. 중국에서 겪었던 바가지 요금이 떠올라 괜히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저는 유일하게 알고 있던 한국어인 감사합니다를 말씀드리면서 택시에서 내렸어요. 아저씨가 제 인사를 듣더니 제 발음이 좋다면서 최고라고 엄지를 축혀 세워주시는 거 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택시기사 아저씨 덕분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답니다. 숙소로 배정된 아파트를 보고 우리 가족은 모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건물 외관부터 어마어마하게 현대적인 느낌이었거든요. 중국에서의 아파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마치 호텔처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거 있죠? 저희가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복도 곳곳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최신식 가전제품과 가구로 꾸며진 집안 풍경은 마치 인테리어 잡지에서 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칠 밤을 보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첫 등교를 준비하던 중 문득 걱정이 앞섰어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한국 지하철도 중국처럼 복잡하고 불편하진 않을까 괜히 걱정부터 앞섰죠. 하지만 이 생각은 지하철역에 도착하는 순간 말끔히 사라졌답니다. 일단 지하철 역사로 들어서자마자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바닥은 물론 벽면까지 말끔해서 누가 봐도 쾌적한 공간이었죠. 거기다가 사람들도 모두 질서를 지켜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것도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탈 때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줄을 서 있고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내린 뒤에 타더라고요. 뭔가 암묵적인 규칙인 듯 모두 그 규칙을 지키고 있었죠. 이것저것 너무 신기했는데 그중 정말 신기했던 건 역내 안내 표지판이었어요. 단순히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까지 다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어 안내문은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중국식 영어와는 달랐죠. 문법에 맞게 정확히 번역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고충이 단번에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진짜 가슴 쪽에 얹혔던 것이 쭉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개찰구를 통과할 때도 마음이 편했어요. 중국의 지하철처럼 별도의 안전검사대가 없었거든요. 짐 검사는 물론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신체 검사도 없었죠. 불쾌한 몸 접촉이나 엄격한 통제 없이 자연스럽게 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정말 홀가분했답니다. 특히 저를 검사하던 중국 보안요원의 입냄새를 맡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정말 행복했죠. 이렇게 안전검사대 없이 관리되는 한국 지하철을 보면서 중국은 얼마나 치안이 안 좋으면 지하철에 그런 걸 설치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내내 역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중국에서는 사람들의 채취와 담배 냄새로 숨이 막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국 지하철에서는 은은한 비누 냄새가 가득했죠. 간혹 가다가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을 때도 누군가 말을 할 때면 입냄새가 나기는커녕 상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청결함에 신경 쓰고 양치를 열심히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을 타면서 뉴질랜드의 지하철과 비교되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모든 역에서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사는 뉴질랜드에서는 지하철이 역에 멈췄을 때 녹색 버튼을 눌러야 하지만 문이 열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한국의 지하철처럼 모든 역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죠. 게다가 뉴질랜드 지하철은 배차 간격이 굉장히 길었는데 한국 지하철은 배차 간격도 굉장히 짧아서
학교 다닐 때마다 지하철을 정말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저희는 가족끼리 근사한 외식을 하기로 했죠. 그 중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K푸드인 김치찌개로 결정했답니다. 다행히도 김치라는 음식 자체가 저에겐 그리 낯설지 않았어요. 학교 급식에서 반찬으로 종종 김치가 나왔었거든요. 처음 먹어봤을 땐 특유의 냄새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막상 맛은 의외로 제 입맛에 잘 맞았답니다. 매콤하면서도 알싸한 맛이 중독성이 있달까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먹어보게 되어 무척 기대가 되었죠. 식당 위치를 검색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맛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중국 식당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죠. 중국에서의 식당처럼 주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라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주방 안으로 꽂혔는데 저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방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보였거든요. 중국에서 봤던 음식점들은 주방 위생 상태가 눈에 띄게 좋지 않았잖아요. 기름때로 얼룩진 벽면에 정리정돈 없이 어질러진 조리대까지 볼 수 있었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거 있죠? 스테인리스로 된 주방 기구는 말끔히 닦여 반짝였고 조리대 위의 재료들도 싱싱함이 눈에 띄더라고요. 조리사들의 위생복과 모자도 깔끔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우리가 먹게 될 음식에 대한 신뢰가 절로 생기더라고요. 감탄한 표정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부모님께서도 한국에서는 음식에 신뢰가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기다리니 저희 앞에는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졌어요. 빨간색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와 각종 반찬이 저를 유혹했죠. 한 숟가락을 뜨자마자 매콤한 양념 냄새가 확 풍겨왔답니다. 김치찌개를 한 입 크게 떠먹었는데 입안 가득 진한 감칠맛이 퍼졌어요. 알싸한 양념이 톡 쏘면서 입맛을 확 당기는 느낌이었죠. 아삭아삭한 김치를 듬뿍 넣어 끓인 듯 식감도 살아있었고요. 게다가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돼지고기와 두부는 입에서 살살 녹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밥과 함께 먹었을 때 그 맛의 조화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느새 밥 한 공기가 싹 비워지더라고요. 가족들 모두 어떻게 이렇게 국물이 맛있을 수 있냐면서 밥 한 공기를 더 시켜서 먹었죠. 왜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중국에 살았던 때와는 달리 한국에서의 생활에 정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덧 한국에 온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젠 학교에서도 많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죠. 특히 한국인 친구 미나와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 온 날 미나가 먼저 다가와서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주었어요. 성격도 좋았는데 무엇보다 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죠. 자연스럽게 친해지다 보니 어느새 미나의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라면을 끓여준다면서 집에 놀러 오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유튜브에서만 보던 한국 라면을 먹어볼 수 있다니 너무 기대가 되었죠. 미나는 라면을 아주 맛있어 보이게 끓였고 김치와 같이 가져오더라고요. 라면에는 김치가 필수라며 꼭 같이 먹어보라고 했죠. 미나의 말대로 저는 라면 한 젓가락과 김치 한 조각을 후루룩 먹어보니 쫄깃한 면발의 식감이 정말 일품이었답니다. 게다가 라면 특유의 감칠맛 있는 국물과 개운한 맛의 김치가 입안에서 맴돌더라고요. 매콤한 김치 맛이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기름기를 잡아주니 숟가락을 들고 라면을 또 먹게 되었죠. 김치찌개 집에서 먹던 김치와는 또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미나와 그렇게 라면을 먹고 배가 불러오자 남은 음식들을 치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답니다. 주방에 어떤 네모난 기계가 있었는데 미나가 다 먹은 그릇을 들고 그 기계 앞으로 다가가니 기계가 마치 입을 벌리듯 위쪽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미나가 망설임 없이 남은 음식물을 그 안에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음식물을 저기에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자 미나는 웃으면서 음식물 처리기라고 알려주는 거 있죠? 버린 음식물을 처리기 안에 넣으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분해시켜서 흙으로 만들어준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음식물 처리기 안을 들여다보니 부드러운 흙 같은 물질들이 보였어요. 심지어 음식이 썩어서 날법한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죠. 분해된 음식물이 흙이 된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신기한 물건들을 똑똑하게 잘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한국 생활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만족스럽죠. 그래서 저는 가족들끼리 저녁을 먹으면서 한국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다가 부모님께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털어놓았어요. 부모님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밝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게다가 아버지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한국 주재원 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한국에서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 중이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은데 가족들끼리 함께 가기에 좋은 곳이 없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